안녕하세요. 박종수입니다. 의대 수시 전형 네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의대 수시 전형 중에서 논술 전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도 의대 수시 전형 분석 네 번째 시간. 논술 전형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논술 전형은 일단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은 10개 대학. 그 중에서 부산대 같은 경우는 지역 인재 전형으로 논술을 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지역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학생들은 10개 대학이 논술을 모집하지만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부산권의 지역을 벗어난 지역 학생들은 10개 대학이 아니라 9개 대학이 되는 거죠. 9개 대학 전체라고. 그리고 논술 전형은 전년도에 144명에서 140명, 4명이 주는 140명을 모집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10개 대학에서 140명, 수험생들이 의대 선호도가 매우 높아요. 근데 논술로 선발하는 대학이 모집 인원이 140명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논술로 의대를 공략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른 전형에 비해서도 월등히 좀 많은 그 실력을 갖춰줘야지만 될 것 같다라는 얘기로 의대 모집 대학과 인원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의대 10개 대학인데 10개 대학의 모집 인원들을 각각 볼게요. 가톨릭대,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 아주대, 연세대 미래, 울산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이 10개 대학 중에서 한양대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수능 최저 조건들을 다 적용한다. 그러니까 논술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 조건 충족은 매우 중요하다. 수능 최저 조건 충족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모집 인원들 아까 쭉 보셨지만 모집 인원이 많은 데가 20명, 적은 대학 같은 경우는 한양대처럼 8명. 그래서 모집 인원도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논술 모집 대학들을 좀 약간 분석을 좀 해볼게요.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논술을 보는 대학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경북대학교, 그리고 부산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원주죠. 그리고 울산대학교. 그러니까 10개 대학 중에서 4개 대학이 비수도권. 부산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인재 전형, 그 지역의 학생들만 응시할 수 있고, 울산대는 수도권은 아니지만 이거는 메이저 대학이에요. 학생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대학.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메이저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대, 가톨릭대, 연세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울산대, 요 메이저 대학, 그리고 또 수도권의 대학을 제외하고 지역인재 전형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비수도권, 지방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모집하는 대학은 경북대와 연세대 미래캠퍼스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대를 선호하는데 의대 중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메이저 대학들이 있고 또 메이저 대학보다는 선호도가 약간 떨어지만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대학들이 선호도가 매우 높아요. 상대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대학들에서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메이저나 수도권보다 선호도가 낮으니까 논술 전형에서도 경북대와 연세대 미래는 우수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지원한다. 그러니까 논술 전형에서 우리가 경북대하고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우리가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다. 다른 논술 선발하는 의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조건을 한번 볼게요. 설명을 몇 개 드릴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수능 최저 조건인데 반영하는 것 중에 수학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죠. 선택 과목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자인데 대부분의 중상위권 대학, 특히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자연계에서 의대만 한번 볼게요. 수학은 볼까요? 모든 대학들이 선택 과목을 다 뭐를 지정을 했죠? 수능 최저 없는 한양대를 빼고 나서는 모든 대학이 수학은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확률 통계를 선택한 학생은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과 학생들이 대부분 확률 통계를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이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또 주위에서 보실 거는 최저 학력 조건을 이해할 때 두 번째 보셔야 될 거는 가톨릭 대학교 같은 경우는 과학이 절사예요. 절사라는 얘기는 소수점 아랫부분을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과학 두 과목을 1등급 맞고 2등급 맞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 개 과목의 평균은 1.5등급이다. 그럼 1.5등급이니까 절사. 그러면 이건 몇 등급이 되는 거죠? 절사인 경우는 이거는 1등급으로 인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좀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부산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인데 과학이 아무 말도 없어요. 절사가 아니다. 평균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평균이고 절사란 말이 없으면 반올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사하면 1.5등급은 절사인 경우는 1등급이 되는데 이렇게 평균인 경우는 이거는 몇 등급을 본다? 1.5를 반올림하니까 2등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경희대 같은 경우는 과학을 한 과목만 반영한다. 한 과목 반영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한 과목 두 개 중에서 잘 본 거 하나만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1등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과학을 평균일 때가 1.5일 때 2가 되는 거니까 좀 더 최저 조건이 강화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절사인 경우는 두 과목을 반영하지만 소수점을 버린다. 그럼 그 다음 그리고 과학을 한 과목 반영한다. 그럼 이게 3등급, 4등급, 5등급이어도 상관없으니까 순서대로 보면은 평균인 게 가장 최저 조건이 강하고, 그 다음이 절사, 그 다음이 한 과목 반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저 조건으로 한번 볼까요? 가톨릭 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중 세계합 4등급. 세계합 4등급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1, 2 이렇게 보면 되고요. 경북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절사인데 세계 1등급. 그러면 여기는 절사지만 여기는 이거보다 더 높죠. 1등급.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에서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는데 세계합사는 1, 2. 그러면 가톨릭대하고 경희대를 비교해 볼게요. 가톨릭 경희대는 세계합사, 국수영과 중세계합사. 근데 보면은 여기는 탐구를 두 개 평균해서 절사. 이거는 한 과목 반영. 그러니까 가톨릭대가 좀 더 최저 조건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산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평균인데다가 세계합사인데 수학을 포함. 그럼 수학이 약한 학생들은 어렵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세계합 4가 좀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세계 1등급, 그리고 아주대 같은 경우는 과학이 평균인데다가 4계합 6이에요. 4계합 6. 그리고 보시면은 중앙대 같은 경우는 탐구를 하나 반영하긴 하지만 4계합 5. 그럼 4계합 6인 경우 하고 4계합 5인 경우 잠깐 볼까요? 4계합 5인 경우는 1, 2 탐구 하나지만 이거고, 4계합 6인 경우는 1, 3도 가능합니다. 근데 1, 2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조건은 이게 과학을 하나 반영하기 때문에 이건 과학 평균을 반영하기 때문에 평균 반영하는 4계합 6과 하나 반영하는 4계합 5. 요거는 거의 비슷한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울산대 같은 경우는 4계합 5인데 절사죠. 그러니까 여기보다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논술 전형이 없지만 과학이 평균이고 4계합, 평균이고 4계합 5라면 이 절사인 울산대보다 더 높은 최저 조건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를 크게 좀 말씀드릴게요. 메이저와 수도권이 아닌 대학의 논술을 경북대와 연대비례 공략이 좀 더 유리할 거고, 최저 조건이 높은 경우일수록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거기가 합격 가능성이 높다. 이전에 보면은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미래캠퍼스 같은 경우에 30명 모집일 때, 논술로 30명 모집일 때 최저를 충족한 학생들이 60명 정도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 경쟁률이 몇 대 1 되는 거죠? 2대 1. 근데 그 학생들 중에서 수시
6개로 해서 중복 합격을 하고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선호도가 높은 학교로 옮겨 타다 보니까 30명을 다 모집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조건이 매우 높은 논술 전형에선 수능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논술 유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의대 논술 유형은 자연계 논술 유형하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대학별 논술 유형, 특히 의대 같은 경우, 의대 10개 대학의 논술 유형을 한번 볼게요. 수리 논술만 보는 학교. 수리 논술만 보는 학교, 가톨릭대, 경북대, 부산대, 지역인재, 그 다음 인하대, 요 4개 학교는 수리 논술만 본다. 그리고, 경희대, 아주대, 그 다음에 연세대, 미래 캠퍼스, 그 다음에 중앙대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에 과학 논술까지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과학 논술까지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과학 논술을 경희대나 연세대, 미래, 중앙대는 과학 과목 중에서 물리학, 생물 중에서 선택을 하지만 아주대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을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 생명과학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은 부담이 더 많겠죠. 그리고 좀 특이한 경우는 특이하게 자연계 논술인데 수리 논술 플러스 언어 논술을 보는 경우, 언어 통합 논술을 보는 경우가 한양대. 그러니까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 언어 논술을 따로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울산대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에 의학 논술이 플러스가 됩니다. 의학 논술은 생명과학과 의료 윤리에 대한 부분, 특히 이 의료 윤리에 대한 부분은 학생들이 많이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양대하고 울산대는 수리 논술 이에 언어 통합 논술, 그 다음에 울산대 같은 경우는 의학 논술로 해서 생명과학, 과학 논술과 의료 윤리에 대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상대적으로 좀 기피하는 논술 대학 중에서도 약간은 기피하는 유형들입니다. 그리고 과학 논술이 자신 없는 학생들은 수리 논술만 보는 학교로 몰리겠죠. 그리고 과학 논술이 자신 있는 학생들은 당연히 과학 논술을 플러스한 학교, 요 4개 학교로 좀 집중하는 현상들이 있는 경향으로 보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뭐죠? 수리 논술을 공통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연계 논술, 특히 의대 논술을 준비한다면 수리 논술의 안정적인 실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과학 논술에 따라서, 실력에 따라서 여기 대학과 여기 대학의 지원을 선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논술을 보는 대학이 너무 적다. 모집 인원도 적다. 14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논술로 의대를 대박치겠다. 이거는 좀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경쟁률이 뭐 100대 1 정도로 매우 높고, 그리고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 당일날에 본인이 자신 있는 분야에 문제가 출제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 운도 좀 따르는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대 논술 공략,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시 전형 4번째 시간으로 의대 논술 전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